성격이란 건 굉장히 다양해요. 백인이면 백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아까 말했던 간단한 걸로 사실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저렇게 성격이 저런 색깔의 패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저 패턴이 각각이 다 개개인의 어떤 성격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에 그 무지개가 있다고 하면 그 경계선산의 색깔들은 다 다르잖아요.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겹쳐 있는 농도에 따라 색깔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성격도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 이게 6번의 색깔이라고 쳐볼게요. 6번이 그린이야. 그럼 그린은 어디와 어느 색깔 사이에 있죠? 옐로우하고 블루 사이에 있잖아요. 그게 섞으면 녹색이잖아요. 절 쳐다보지 마세요. You know? 처음 들었어요. 네. 그 사이에 스펙트럼 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섞어 놓으면 저런 색이 되는데 그게 만약에 6번이라고 치면 6번 색은 저렇게 다양한 거예요. 저거보다 더 세세하게 나눌 수 있어요. 같은 6번이라도 색깔이 너무 달라. 그래서 어떻게 너가 똑같은 6번이야 이럴 수 있어요. 너무너무 다른? 사실 우리는 그린 하면은 그냥 다 초록이야. 풀도 초록이고 나무도 초록이고 신호등도 초록이고. 근데 그게 그 마음에 안 들었어요. 분명히 다른 색인데 맞아요. 왜 똑같은 색이라고 우기냐고. 5번스러워요. 굉장히. 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이렇게 굉장히 다른데 다 다르지만 그린이 레드랑 똑같진 않죠. 그죠? 그래서 만일에 당신은 6번이에요. 6번 성향에 어떤 기질이 있어요. 하고 굉장히 당신은 다 독특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성향의 4번하고는 똑같지 않아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질의 그 전체적인 어떤 이렇게 저거를 그린 계통을 다 가족이라고 치면 그 가족의 이름을 붙여준 게 애니어그램이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의 어떤 특성은 공통된 특성을 그냥 보여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에 매이지 말라. 여러분 자체로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다. 근데 당신의 색깔은 이런 거니까 이런 고착이 있을지 몰라요. 그걸 한번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괴로운 건 이런 겁니까? 그럼 당신이 괜히 그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경 벗어봐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애니어그램이.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 시작입니다. 본격 시작. 자, 이제 어떤 분의 그 인터뷰를 볼 거예요. 유키즈라는 데 나와서 이제 하는 인터뷰를 볼 건데 이분의 성향을 파악해 보세요. 장항준 감독이거든요. 어떤 성향일까 한번 보세요. 장항준 감독님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본인의 인생을 좀 만족하는 편인지. 아, 근데 이게 또 너무 만족하죠. 아, 그래요? 저는 와, 이거 너무 과한데?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저희 딸내미랑 그 특별히 일이 비가 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매일 밤에 산책을 나가거든요. 산책을 나가지고 이제 광화문 사니까 막 경복궁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청계천 이렇게 꽤 많이 돌아요. 꽤 많이 돌면서 윤서야 지금 너무 좋지? 아빠랑 엄마랑 건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고 그렇지. 다 너무 좋지? 그거 아빠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엄마 잘 되고 너무 좋지? 너도 지금 잘 되고 있잖아. 너도 원하는 걸 다 이루잖아. 근데 윤서야 인생은 그렇지 않다? 그래. 반드시 대가가 뒤따라. 맞아. 근데 아빠는 그게 언제 올까 좀 두려워. 그러니까 너도 이것들을 지금 즐기되 나눠야 돼. 이것이 언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겸허하게 겸손하게 했으면 좋겠어. 반드시 우리 김은희 작가님 너무 잘 되고 계시지만 반드시 한 번은 삐끗한다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야. 그리고 야매 삐끗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 김은희 작가님이 들으면 그게 이게 아니고 김은희 작가한테도 얘기했어요. 은희야, 오빠 술 먹을 때 오빠 좀 두렵다. 왜? 아무리 천재 작가고 아무리 시대를 풍미한 작가도 언젠간 저물 때가 있고 잠깐 삐끗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족으로서는 뭔지 알아요.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늘상 그래요. 그러니까 늘상. 김은희 작가님도 그때 나오셔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하셨죠. 예. 조금 살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불행이라는 게 예측할 때는 오지 않아요. 절대 안 해요. 걱정했던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아. 그 불행은 인파 속에서 정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떠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우리 등 뒤로 다가와서 등에 무서워. 그러니까 불행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서웠어 지금. 네. 표현이 너무 무섭다. 그랬어요? 예. 김은 씨 남편이라고. 여기.
스토리텔링이 이거 멋있다. 그 장항준 감독 그 지금 인터뷰 봤는데요. 어떤 유형일 것 같은지 한번 토론해 볼까요? 저 인터뷰만 봤어요. 사실 그분 잘 모르지만 TV 나와서 이렇게 굉장히 유쾌하고 활달하고 사는 모습도 너무 기발하고 지금 이제 김은희 작가한테 얹혀 사는데 그 뭐죠? 좀비. 네, 대박이 나가지고. 네, 대박이 나. 그 전에도 물론 대단한 작가였는데 넷플릭스에서 이제 대박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얹혀서 사시는데 뭐 굉장히 당당해요. 네. 6번 아니면 7번 같아. 그죠? 6번, 7번. 그 느낌 오죠? 뭐 관심 없고 네. 부러워요. 맞아. 그렇죠. 네, 부러운 건데 6번, 7번 느낌이 있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어디서? 뭔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생각해서 그런 불안감을 갖고 오잖아, 어디선가. 맞아요. 네, 그게 있어요. 그걸 대비하고 싶어 네, 똑같은 걸 물어봐도 저렇게 대답 안 하거든요, 딴 분들은.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신 것 같고 그리고 살면서 풍파를 겪으면서 장항준 감독 영화가 뭐가 있었죠?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그 유명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라이터를 켜라였나? 뭐였지? 뭐 하여튼 뭐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저분이 긍정과 부정을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건 살면서 쌓아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긍정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드러나지도 않고 어떤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드러나지도 않고 맞아요. 저 사람은 미래에 이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쪽에다 포커스를 두면서 긍정과 부정으로 오고 간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여러분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네요. 유명하죠. 다 알고 계시네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어야죠. 그죠, 맞아요. 관계에 대한 것도 없고 거기 똑같은 질문을 해도 다른 사람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인터뷰였는데 항상 재미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예전에 사는 모습 보면 되게 웃겨요. 아무데나 얹혀 사는데 되게 떳떳해요. 부럽다. 예, 윤종신 집에 얹혀 살기도 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리고 형 나 돈 줘 뭐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돈 없는데 돈 좀 줘 이러면 또 윤종신 또 턱턱 주고 그랬더라고요. 완전 무명일 때 김은희 작가랑 둘이서 배 쫄쫄 굶을 때 근데 참 그런 거를 그냥 막 재밌는 거 하면서 그렇게 우리 윤종신 거죠. 찾아가죠. 지금 윤종신도 힘들어요. 저런. 월간 윤종신 잘 되고 있지 않나. 언제 살고 싶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인터뷰에도 재미있다 뭐 이런 얘기 항상 해요. 그래서 약간 7번 쪽이 더 가까운 것 같긴 해요. 7번에 6번 날개를 쓰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장항준 아직 안 죽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영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이건 뺐어야지, 이건 이렇게 갔어야지 할 겁니다 하면서 미리 걱정하죠. 미래를 미리 예측하면서 그러면서도 하하 괜찮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약간 진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기피디님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근데 7번이라는 생각은 살짝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 사람이 원래 엔터테인 기질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본인이 이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걸 내 집착하는 것 자체가 내게 힘드니 그거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택한 건지는 좀 궁금해요. 맞아요. 그 예전에 젊었을 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여기저기 나와서. 근데 다 너무 7번스러워요. 한번 나중에 본 적이 없어서. 네, 인터뷰들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고요. 오늘은 그렇게 그냥 예측이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장항준이 7번이야 이렇게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걸로 저희는 이제 어떤지 성향 파악을 한번 하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저는 그분을 만나서 지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갖고만 우리 그냥 파악을 해봅시다. 자, 그다음에 김연아 선수는 몇 번일 것 같아요? 그냥 딱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게 관상 갖고는 잘 사실 몰라요. 근데 김연아가 살아왔던 패턴이 있잖아요. 일단은 네. 얼굴에 손을 댄 사람은 관상 보기 정말 힘들고요. 화장하면 어렵나요? 아니죠. 치아 교정. 치아 교정 맞아요. 했잖아요. 그랬네요. 치아 교정을 하면은 그건 손댄 게 아니죠. 이빨에 손댄 거지. 얼굴에 손댄 건 아니죠. 얼굴의 일부 아닌가요, 이는? 아니죠. 치아는?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 불끈 하신다. 골조. 인간은 골조? 골조죠. 그러면. 네. 김연아는 약간 1번일 것 같은 느낌. 어떤 느낌에서 그러셨어요? 꾸준히 뭔가를 계속 하는 것들, 맞아요.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들, 성취해내는 것들도 그렇고 네. 또 성취한 다음에 약간 지금 이제 또 봉사하고 하는 부분들도
에서도 약간 1번에 1번 알아보나? 금방 하시네. 그 한번 인터뷰를 볼게요. 이거는 어릴 때 이게 2009년도인가 그때 인터뷰예요. 김연아가 김연아한테 물어보세요 해서 스스로 한번 인터뷰를 해보라 하면서 김연아의 가장 멋있는 점 뭘까요? 그럼 성격이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했고요. 저는 제 성격이 마음에 들어요. 딱 어떤 성격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괜찮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잘난치 하는 것처럼 보진 마세요. 그러면서 웃으면서도 되게 자기 성격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고요. 네, 그 대신 힘을 계속 썼죠, 김연아는. 네, 반면 자신에게 가장 주고 싶은 건 시간이에요. 뭐 이렇게 시간 부족하다. 매일 연습하고 밥 먹고 쉬고 잠자고 할 시간도 부족해요 하면서 계속 뭔가를 해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다음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김연아, 또 다른 김연아가 피겨를 새로 배운다면 뭐부터 할래요? 그러면 바로 전 안 할래요가 아니라 뭐부터 해서 계속 연마할래요?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가 제일 듣기 싫으니? 했더니 연아야, 사람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어. 목표는 실수 없이 경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게 어디 쉽니? 이미 실패한 걸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친구들에게도 실패를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고 조언해. 이번 대회에서 실수했지만 앞으로 잘하면 되잖니? 이렇게 얘기를 스스로한테 해주면서 뭔가 그냥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목표했던 길을 꾸준히 가면 돼. 약간 그거에 대한 굉장히 당당한 무언가가 있어요. 끌고 나가는 힘. 끌고 나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에서 약간 장형 쪽이다. 근데 자기의 무언가를 내재시켜서 계속해서 해나간다. 약간 그 느낌이 아까 묵은지님이 말씀하신 대로 1번의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모습도. 방심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이 말 듣는 게 제일 싫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래. 자기에 대한 길이 딱 있거든요. 그 길대로 하고 있는데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 딱 싫어요. 그러니까 장형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데 거기다 얘기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내 뜻대로 할 건데 왜 내 뜻에 너의 뜻을 더하냐 이거죠. 너 뜻을 더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좀 저항감도 있고요. 자기 영역이 딱 있어요. 영역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을 될 수 있는 대로 건들지 않아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영성으로 가는 길은 그 영역을 자기가 내려놓으면은 굉장히 편안해지죠. 그 영역 때문에 저항하느라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영역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를 낸 거기라서. 맞아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힘들었으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제가 봤을 때 김연아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저는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네. 승무원들이 사인 받으라고 했을 때 귀찮은 듯 이렇게 무시했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승무원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거를 김연아가 성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고 김연아가 아마 얘기하셨던 가슴형 쪽이었다면 관계를 중시하시다 보니 네. 아마 했을 거예요. 그쵸. 내가 피곤하고 말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인성이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오해하는 면이 그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성하고 무관하게 본인이 목표로 한 게 있고 그걸 이루는데 더 중요한 거에 집중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해해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김연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목표로 한 걸 이루기 위해서 조율을 한 거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질이 사실은 타고난 이유가 있거든요. 세상 속에는 다른 기질이 서로 협동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질을 다 내려놓으란 뜻은 아니고요. 그 기질을 발현해서 정말 세상 속에 무언가를 보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제일 좋은데 단지 어떨 때 그걸 내려놓으면 좋으냐 하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괴로울 때 그걸 다 짊어져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거를 내려놓으면 되게 자유하거든요. 묵은지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없으세요? 전 아까부터 네. 저거 9번까지 말고 더 있을 것 같아. 10번, 11번, 만들어볼까요? 12번. 뭐 더 있을 것 같아요. 있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예전 사람들보다 좀 더 사람들 다양해지고 더 자유분방해지면서 다른 번호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아까 안 들어가는. 스펙트럼 얘기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끼는데 그 사이사이에 또 하나 변형된 하위 유형이 있어요. 그것 따라 또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하위 말고 네. 저 9번의 부류와 다른 부류들이 요즘에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찾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내려놓는다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기질을 내려놓는다. 예를 들어 불안을 내려놓는다. 인간관계에 대한 그것을 내려놓는다. 아니면 내 영역을 내려놓는다. 네. 느낌보다는 그거로부터 생기는 부정적인 그런 감정 그런 걸 내려놓는 게 맞지 않을까?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표현 때문에 잠깐만 제가 한 번씩 여쭤보는 거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네. 잘못 오해하면 네. 불안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불안도 감정이죠. 인간관계에 충실해야 된다는 걸 내려놓는다. 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인정을 못 받거나 아니면 오해를 받는 게 싫은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쵸. 그것도 감정이거든요. 맞아요. 영역을 침범당했다는 것도 감정인데 그쵸. 영역을 지키려고 하지만 침범당했을 때 화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맞아요. 그게 좋은 거지 영역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서 그게 어떨 때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영역이 예를 들어 8번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람들한테 대항하는 딱 나를 지키고자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역 때문에 사실은 본인도 괴로워요.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왜 영역을 치냐 하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거부당할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부정적으로 드러난 거고 네네네. 그게 긍정적으로 그냥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야. 하지만 이거는 침범당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완전히 깨달은 자죠. 그러니까 네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영역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영역을 중시한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난 역시 표현을 잘해. 난 훌륭해. 네. 이게 성향 따라 또 표현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자기 성향대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장형 설명해 주세요. 머리형 설명했고 가슴형 설명했으니까 장형이 해줘야 돼요. 뭘 원하시나요? 그래도 잘났다. 내려놓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알고 있으니까 안 해주셔도 되고요.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거. 꼿꼿하게 혼자 조용히 계시잖아요. 그런 거군요. 뭐라고 떠들든 간에.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저기 1번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리고 뭐 내려놓고 말고 할 게 뭐 있나. 뭐 중요한데. 아니, 그거는 그 사람 몫이에요. 나는 내 몫만 하면 돼. 약간 확실하네. 이게 영역이네. 내 몫이라는 영역이 있네. 내 몫도 바쁜데 뭐 남의 몫까지. 이해했어. 이것도 괜찮다. 그죠. 그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니까요. 가슴형은 어떠세요? 가슴형은 뭐에 대해서요? 영역이 없어요. 영역이 아니지. 관계에 대해서. 영역은 얼마든지 침범해도 돼. 그러니까. 내 감정만 안 건드리면 돼. 그러니까 안 건드리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빨리 깨달아서 요즘 되게 편해요.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3박 4일 막 일주일 이렇게 그걸 계속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이 그때 왜 저렇게 했지? 내가 그때 어떻게 보였지? 이게 되게 괴로움의 원인이었는데 그거 보는 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어느 날 깨닫고 나니까 이게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고착을 내려놓으면 인생이 되게 편해져요. 그렇다고 제가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하고 싶어 해요. 저는 그게 고착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싶어 하는 게 있지만 그거를 방해했던 수많은 저의 그 부정적인 고착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듯이 내려놓기를 강조하다 보면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원하는 사람 그러셔도 돼요. 그게 뭐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거죠. 사회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내려놨을 때 그걸 통해서 누군가는 피곤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다 내려놓음으로써. 예를 들어, 그러니까 최근에 오징어 게임 보면서 이정재가 아빠로서 이걸 내려놓고, 오지랖을 펼치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제가 분개했어요. 일단 할 건 하고 하자.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또 하위 유형,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기피디님 하위 유형이 자기 보존이거든요. 자기 보존은 나와 우리 가족의 안위가 되게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성적 유형, 이게 매력에 끌린 유형인데 그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거든요. 일단 끌리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위 유형 따라 굉장히 달라서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도 토론을 해보면 각자의 그 뭔가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게 옳다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고 자 이분들은 어떤 번호일 것 같아요? 이순재 님하고 간디. 이순재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장형 쪽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고 네. 간디는 제가 애니어그램 책에서 봤어요. 네. 저랑 같은 유형이에요. 그게 제가 다르네요. 본 책에서는. 그렇군요. 이게 간디의 유형도 우리가 그 사람을 직접 안 만나봐가지고 남아있는 걸로만 추측을 하니까. 근데 간디는 약간 무언가 세상 속의 개혁을 이끄는 자 1번.
개혁을 이끄는 자들은 좀 1번이라고 보거든요. 5번이 개혁을 이끌지 못할 거라는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주세요. 1번은 사고에서 개혁을 이끌죠. 아인슈타인 뭐 이렇게. 사고 속에서 개혁을 이끄는 자들은 5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행동에서 삶에서 한 사람 굉장히 드물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뭐라 그럴까? 성자. 네네. 통합 방향으로 간 사람이에요. 8번이 통합 방향이거든요. 5번은. 그래서 내가 살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룬다. 그리고 무리를 이끈다. 지금 기피디님이 무리를 이끄느라고 너무 어제 힘들어요. 토할 것 같고요. 그 간디도 5번인데 8번으로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간디의 성향을 보면은 네. 간디는 좀 1번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면에서? 8번은 밖으로 공격적으로. 그런데 네. 문득 이 생각이 나네요. 간디가 왜 독립운동을 이끌게 됐느냐에 대해서 이게 정설은 아니에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남아공에서 변호사 생활을 할 때 인종차별을 당한 거죠. 맞아요. 기차 안에서. 맞아요.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었을지에 대해서 남아있진 않아요. 그냥 인종차별에 대해서 분개했다라고까지만 되어 있지. 네. 그때 예를 들어 장형이었다라면 받아들일 1번이었다면 받아들이는 방향과 5번이었을 때 받아들이는 방향이 달랐을 텐데 어떤 식으로 그것을 묘사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저항감을 내가 이제 투쟁을 이상적으로 했던 사람이 이제 간디라고 보통 보긴 해요. 그래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네. 그 설은 분분하지만 5번일 수도 있고 1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1번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애니어그램 지혜의 책에서도.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냐 하면은 자기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근데 5번도 그런 건 있거든요. 실현시키는데 무리를 막 이끌고 실현시키는 5번은 좀 적어요. 1번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좀 따르는 자가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던 게 네. 5번이 통합 방향으로 가면 8번 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8번이 되진 못해요. 그렇죠. 네, 그거의 좋은 점을 조금 가져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본 애니어그램 책에서는 네. 부처도 5번에 넣거든요. 부처는 5번이에요. 굉장히 그 논리 이상적인 형이상학을 추구했던 그러면 분이잖아요. 사람을 이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종교 지도가 그게 조금 달라요. 느낌이. 부처는 이렇게 고요하게 이끌었잖아요. 근데 네. 간디도 사실은 드러나는 모습들은 제가 본 영화도 그렇고 저도 간단하게 자서전을 다 읽진 않았지만 대충 읽었을 때의 느낌이 네. 좀 그런 게 있어서 네. 이거는 1번, 5번설 분분으로 네. 분분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집집마다 좀 다른데요. 부모에 따라 다른데요. 부모로서 아이를 키울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오은영 생각하고 박사랑 키우느냐. 저 엄마랑 이건 성향 부모로서의 둘 다 한번 가치관이에요. 분석해보세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의범절이라고 적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엄마들 이제 키우는 엄마들 보면은 애들이 하나이다 보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잣대에서는 좀 과하다 할 정도로 버릇이 없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이 그렇게 키우진 않겠다는 생각이 아기 갖기 전부터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서로 경어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렇거든요. 영란 씨는 어떤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아이를 키우세요? 저는 아이들이 둘 다 그냥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그런 생각. 우리 형돈 씨 어떠세요? 저도 될 수만 있다면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하고 행복한 거. 네. 네. 일단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두부 자르듯이 이론적으로 딱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의 인생과 아이들이 매일매일 겪으면서 사는 어떤 문제들을 두부 자르듯이 딱 정답이 있고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의범절 필요하죠. 사람이 예의범절 없고 너무 무례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근데 그렇게 예의범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는 자칫 잘못하면 뭘 놓칠 수 있냐면 아이의 생각을 인정해 주는 거와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 주는 거를 자칫 잘못하면 놓쳐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공존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거기서 엄마 아빠는 예의 범절에 더 중점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잘못했어요라는 말도 예의 바르게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받아주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애티튜드, 아이의 태도에 딱 걸리는 거여서 요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의 표현하는 거에 몰두해서 자꾸 야단을 치고 혼을 내게 되니까 아이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순종하는 아이냐 아니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아이냐. 이것도 양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공존시키는 게. 그러면 부모 말을 잘 들어야죠.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줬는데 부모 말을 안 듣나요? 맞죠. 부모 말 좀 들어야지. 부모 말이 대체로 옳아요. 근데 그거에 너무 목표를 두는 부모는 애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너 부모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너 안 들을 거면 나가. 너 아빠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거에 더 목표를 두는 부모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아이가 순종적일 것에 더 가중치를 두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랑 대화할 때 지시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지시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야, 조용히 할게요. 야. 또 어떤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되냐면 공부가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 마음 편안한 아이로 키우는 게 중요할 것이냐도 이게 공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한국 부모들의 약간 고착이 있죠. 예의범절 지키고 그런 건 있는데 말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고 오은영 박사의 성향하고 아까 그 부모님의 성향 중에 엄마의 성향하고 한번 찍어보죠. 찍어봐. 이게 건강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의 옳다 그르다 말고 대충 성향. 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아까도 잠깐 우리 쉬는 시간에 얘기를 잠깐 했던 건데 미더덕님하고 얘기했던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문화라고 해야 되나? 네. 한국적인 환경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저런 지금 부모의 행동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압적인 행동, 이 권위주의적인 행동인데 이거는 기질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의 번호에 의한 뭐 영성이든 기질이든 제 뭐 용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만약에 자라난 사람이 아이를 가르칠 때는 저런 권위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형태가 나타날 수도 맞아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국가별 애니어그램 특성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성향 따라.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국가별 기질들이 통합적인 기질이 있거든요. 각각은 다르지만. 네. 한국은 뭘까요? 한국은 2번, 3번 아닌가? 그쪽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관계에 되게 중시하는 게 있어서 2번은 약간 이태리 막 이렇게 표현하는 느낌이고요. 뭔가 한국 2, 3번 중심에 3번이 미국적이라고 봐요. 그래요? 네. 3번이 좀 더 성취하는 사람. 누구한테 인정받고 하는 욕구 때문에. 네. 그리고 6번은 약간 독일 안정적으로 일본, 하면서 좀 독일, 꼼꼼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약간 그렇게 보고요. 이태리 7번 아닌가요? 놀기 좋아하던데. 스페인인가? 7번이 스페인 기본 사고형의 놀기 좋아하는. 이태리는 이태리가 사고형이 아니라 막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재밌군요. 그거 좀 그런 어쨌든 저분 그냥 그런 거 빼고 그런 뭐 우리 환경적인 거 빼고 그래도 오은영 박사님 다 다르잖아요. 기질이 지금 딱 보기에 다르잖아요. 저 엄마는 2번, 3번 이쪽 아닐까 싶어요. 표정을 봐도 저는 아닌데 그래요. 2번, 3 저는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타인에 대한 시선이 꽂혀 있는 거거든요. 네. 남한테 잘 보여야 돼. 그것도 남한테 있는데 버릇없이. 이게 인생의 기준이 그거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기준도 네. 타인이 지금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예의범절이 인생의 중심인 거. 기준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네네네. 지금 미더덕님은 예의범절로 본 네네. 거고 지금 더덕님은 그거를 기준에 대해서 자기 포커스를 맞춘 기준. 거네요. 왜 그랬냐면 그게 아이한테만 있지 않고 남편하고 관계까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자기 삶의 어떤 패턴인 거예요. 저는 자기 삶의 패턴 중에서 중심이 타인이야. 내가 아닌 거지. 타인 때문에 그러는 것 같진 않아. 저분은. 예의범절이잖아요. 예의범절이라 하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게 내 인생 기준이라는 거 아닐까요? 그게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성형이니까 저분 보면 느껴지거든요. 감성형 아니다. 감성형인 사람이랑 감성형 아닌 사람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 어떤 말하는 태도에서. 감성형은 얼굴의 표정이 풍부해요. 좀 달라요. 얼굴의 표정이 약간 꼿꼿하신 분들은 감성형이 아니에요. 독수 맞으신 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1번 장형 쪽에 가까워요. 1번 유형일 수 있겠다. 네. 그러면 오은영 박사님이 감성형이에요. 표정이 되게 다양하죠. 표정이 다양하고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어요. 굉장히 통합되고 건강한 감성형이긴 하신데 3W2신 것 같아요. 이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고 막 이렇게 뭔가를 쏟아주고 이런 게 감성형은 표정이 조금 달라요. 말할 때. 그래서 제가 감성형. 김경일 교수는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그런 김경일 교수는 약간 장형 쪽인 것 같아요. 9번에 가까운 것 같아요. 조금. 네. 근데 하여튼 그게 달라요. 그래서 감성형은 제가 알아보는데 딴 번호가 조금 예전엔 헷갈렸었거든요. 특히 장형 중에 9번이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조금 알겠어요, 이제는. 그 대표적이신 분이 우리 근처에 있잖아요. 완전 장형도 8번, 9번, 1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9번, 유명한 9번. 그 9번이 계시죠. 자기 9번 아니라고 하는 9번도 계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덜 헷갈리는데, 감성형은 제가 좀 쉽게 봐요. 제가 감성형이기 때문에. 근데 감성형은 아니세요. 감성형이면 아이랑 이렇게 할 때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약간 이해가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1번일 것 같다, 왠지. 네. 그래서 조금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서 아이의 무엇을 전혀 봐주지 않고 그 기준대로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